저는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점을 찍지 말고 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점을 찍기만 하면은 뭘 많이 하네구나, 너는 뭘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생기부를 보면서 얘가 뭘 많이 했느냐는 업적을 본다기보다는 아, 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성향의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구나, 이런 역량이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본다. 지금 서울대가 을 강화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터졌다. 이제 다른 학교들도 생기부는 좋은데 내신이 안 좋은 경우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생기부가 좋다라는 거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생기부가 좋다. 근데 생기부는 애들이 많이 만나보면 어떠냐면, 생기부는요, 열심히 나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그게 내용이 그 학과를 가겠다는 내용이 모든 거에 들어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빠지지 않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생기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생기부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써놨다고 해서 생기부가 좋은 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생기부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읽어보고 판단을 할 때, 생기부가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대학들이 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생기부를 입학사정관이 눈이 돼서 생기부를 이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입시를 미리 좀 공부하라는 게, 입학사정관의 눈이 돼서 생기부를 들여다볼 줄 알면 1, 2학년 때 내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과목을 이수했나 안 했나. 1번이에요. 그걸 이수를 안 하고 나서 내가 공대 갈 건데 기하가 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수를 안 한 거예요.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내가 이수를 했나 안 했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그 과목의 성적 좋아야 되잖아요. 물리가 나한테 필요해서 들었는데 물리가 5등급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물리는 1, 2등급 안에는 있어야 되고 1등급이면 최고로 좋은 거고. 그게 뭐냐면 내가 들었던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두 번째는 그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있느냐, 또는 그거와 관련된 세특이라 그래요. 세특. 과목 세특 500자로 적히는 거. 그 과목의 내용이 내가 독서와 연결해서, 또는 심층 탐구, 발표, 뭐 프리젠테이션도 해보고 관련해서 이거를 심층적으로 탐구한 내용들이 세특에 적혀 있느냐. 탐구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내가 활용해서, 어떤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봤다라는 경험이 적힌 세특의 내용이 있느냐. 이게 가장 좋은 생기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지면 이거 좋은 생기부. 네. 근데 이걸 볼 줄 모르면 열심히 했어요. 모든 과목에, 뭐 역사 과목에도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역사 과목에도 의학이 들어가 있고, 뭐 경제 과목에도 의학이 들어가 있고, 국어에도 의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래서 나는 정말 생기부 좋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기부예요. 너가 하고 싶은 것만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정도가 읽혀지는 생기부지, 거기에서 생기부를 다 이렇게 쪼개서 항목별로 다 쪼개서 보면은요, 거기에 얘가 했던 활동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특에도 있고 창체에도 있고 동아리에도 있고 진로에도 있고 자율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생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점을 찍지 말고 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점을 찍기만 하면은 뭘 많이 하네구나, 너는 뭘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지금 생기부는 양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생기부도 아니고요, 많이 했다고 잘한 생기부도 아니에요. 근데 연결했다라는 거는 스토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여기에 관심이, 통합사회에서 관심이 생겨서 경제에서 뭐를 했고, 그 다음에 경제탐구 과제에서 뭐를 했고, 그 다음에 융합 과목에서 뭐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확장해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1학년 때 네가 싹 텄던 관심사가 이렇게 확장돼서 이런 그림을, 여기까지 공부를
탐구를 해봤구나. 아, 이런 학생이구나. 뭘 했느냐를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생기부를 보면서 얘가 뭘 많이 했느냐는 업적을 본다기보다는 아, 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성향의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구나. 할 줄 아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 그리고 이런 역량이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본다. 이런 눈을 가지고 생기부를 보시면 아, 좋은 생기부구나, 안 좋은 생기부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걸 좀 어렸을 때, 빠르면 전혀 입시와 관련 없는 중학교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 내가 생기부를 3학년 때 다 만든 걸 가지고 내가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눈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지금 입시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면접이 강화될 거다. 서울대 이미 다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사실 큰 변별력이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역균형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걸어놨었어요. 3합7을. 그런데 지금 서울대가 뭘 하겠다고 하냐면 지역균형에서 면접을 강화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터졌다. 서울대에서부터.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도 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면접도 좀 미리 보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현재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성 면접이라고, 그래서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그 학생이 냈던 서류가 생활기록부잖아요. 생활기록부를 놓고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너가 여기서 했던 내용, 그 다음에 뭐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느꼈던 거, 네가 탐구 프로젝트 했던 거 설명해봐.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이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얘를 떨어뜨린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얘가 서류에 대한 내용 확인,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정도의 면접이거든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주로 이런 유형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데서 보는 면접이 많고, 지역균형도 서울대에는 학교 추천 전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기반으로 그걸 확인하거나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이걸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요. 서류 기반 면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뭐냐면 제시문을 줘요. 논술 문제처럼 지문을 줘요. 가지문, 나지문 뭐 이런 것들도 주고요. 서로 관련 있는 지문들을 주고 그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이제 요구되는 게 뭐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 지문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지문이 두 개다. 그럼 1번과 2번의 지문의 연관성 이런 것들.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수리나 성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예요. 과학 문제를 이과 같은 경우는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문이 모집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계열별로 해요. 계열별로 하기 때문에 계열별로 한다는 거는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 서울대 인문계열, 뭐 서울대 자유전공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쪼개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주고 읽어내고 그 읽어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거거든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탕으로 교수하고 1대 다, 교수가 2-3명 정도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이 교수가 이제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수학 문제는 풀어서 답이 맞아야 되고요. 풀이 과정을 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구술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보통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면접이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전형은 엄청나게 큰 문턱이에요. 차라리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쉽지. 그래서 내가 일반 전형을 쓸까 추천 전형을 쓸까, 이렇게 같은 성적대에서 고대도 내가 추천 전형을 쓸까 일반 전형을 쓸까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를 잘 봐야 돼. 내가 어떤 유형인가. 내가 그냥
추천 서류는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인데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나 더 낫겠어. 근데 기출문제, 구술면접 기출문제를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진짜 어렵겠다. 그러면 이거 수능 체제 안 보니까 나 일반 전형으로 가야지. 아니에요. 일반 전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전형의 그 심층 그 구술 면접 문제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을 기반으로 서류 기반은 일반고 애들이 유리한, 그래서 지역균형은 일반고 애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제 유형은 크게, 물론 뭐 발표도 있고 뭐 많아요. 뭐 MMI라 그래서 그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MMI는 주로 의대에서 봐요. 이 의대에서는 정말 방이 5개, 6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교수 5명, 6명을 각자 다른 문제를 만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특별하게 뭐 의대 면접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교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도 보고요. 발표도 시키거든요. 이런 면접들은 특수 그 학과에서 있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이 대부분 걸쳐 있는 거는, 나는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에는 나는 추천 전형으로 갈까? 나는 일반 전형으로 갈까? 그랬을 때 요건이 바로 면접이 어떤 유형인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치명적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건데 내가 여길 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맞는지를 그것도 좀 미리 보시면 합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면접도 저는 앞으로 면접이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이제 중학교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토론, 발표,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내용, 논리적 사고력, 독해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탐구 활동이나 발표, 글쓰기, 타인과의 대화, 내 생각을 잘 글이나 말로 정리하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구술 면접 마지막이거든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이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기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입시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입시에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당황하는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미리 하자. 입시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고3의 상황이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입시 정보는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 한 군데만 들어가도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이거를 엄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같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시간 있을 때마다 보시면서, 내가 고3이 됐을 때 이러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미리 드리는 말씀이, 미리 준비를 해서 고3 때 당황하지 말자. 입시가 단번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제적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그 해에 가는 거예요. 한번 재수를 하면 뭐 5천만 원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차분하게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